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백묵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바로 어떤 이야기인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백묵님.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시간이 많이 빨리 지나네요. 그죠? 또 많이 바쁘셨잖아요, 그동안. 좀 바쁜 게 좀, 이런 말 하면 좀 되게 죄송하지만 바쁜 네. 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하,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진짜 요즘에 네. 진짜 너무 바쁩니다. 네, 그래도 안 바쁘실 때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돼요, 편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은 백묵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백묵입니다. 일단 최근에 또 해결된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할 거고, 정말 죄송하게도 오늘은 정말 1도 공포가 없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일은 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라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아마 왜 했는지 아실 거예요, 다들. 일단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보다 5살이 많으시고 똘비 형이라 부를게요. 11년쯤에, 그러니까 2011년쯤에 아르바이트 하던 곳에서 만나게 된 형이고요. 여기서 코난 형도 만났고요. 그 똘비 형이랑 저랑 코난 형은 코드가 잘 맞아가지고 상당히 빨리 친해졌어요. 똘비 형은 2012년에 결혼을 하시면서 아르바이트 일을 그만두셨지만 네. 워낙 코드가 잘 맞아서 서로 시간 될 때 자주 만나면서 인연을 이어갔어요. 이제 제 말도 안 되는 사연을 믿어주시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네. 13년도쯤에 코난 형 강령술 그 사건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면서 저희들한테는 친형, 큰형 이상의 형이 되었죠. 네, 기억해요. 그 사연. 그렇게 이제 호영호재하면서 지내다가 똘비 형한테 2015년도에 천사 같은 딸이 태어났고 2년 뒤에 17년도쯤에 막내 아들도 태어났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18년도 초부터 제 악신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제가 지인들이랑 거리를 좀 두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똘비 형도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연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저야 이제 그 당시에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던지라 네. 죄송하게도 똘비 형한테는 신경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코난 형의 시점인데, 저는 당시 그래도 극으로 친했던 몇 명한테 오는 연락에 대해서는 답을 조금씩 했거든요. 네. 그래서 코난 형한테는 종종 문자로나마 이렇게 답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난 형이 제 와이프랑도 연락을 했었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셨는데 코난 형이. 네. 근데 똘비 형은 형수님조차도 연락이 안 되었대요. 이제 틈나는 대로 연락을 시도했고 너무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집까지 직접 찾아갔는데 집이 없더래요. 계속.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똘비 형이랑 형수님 번호가 이제 없는 번호로 나왔고, 가족관계, 친인척 관계가 아니었는지라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보니까 그냥 차마 말 못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급히 연을 끊고 어디 가셨나 보다 하고 기다려야지 하면서도 조금 포기를 하셨대요, 코난 형도. 이제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지고 21년 여름쯤에 코난 형한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똘비 형이었대요. 이제 똘비 형이 일이 좀 있었고 네. 이제야 정신을 조금 차려가지고 연락한다고 미안하다고,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자고, 시간 되면 오늘 술 한잔 하자 하더래요. 네. 그래서 코난 형이 알겠다고 하니까 똘비 형이 백뭉이는 연락이 안 되던데 저번에 그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냐, 백뭉이도 같이 봤으면 한다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코난 형이 백뭉이는 말하자면 좀 길다, 그래도 워낙 독한 놈이라서 잘 버티고 있을 거다고, 근데 아마 오늘은 만나기 힘들 거다고 말씀드리니까 똘비 형이 그렇냐고, 그래도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되면 보는 거지 하시고는 저녁 몇 시쯤에 전에 살던 우리 집으로 와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코난 형이 알겠다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코난 형도 저한테 연락을 했지만 저랑은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혼자 똘비 형네 집으로 갔대요.
초인종을 눌리고 문이 열리고 맞이해주는 똘비 형네 가족을 보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갖고 오해를 했대요. 예. 똘비 형이 왼쪽 얼굴에 심하게 화상을 입은 채, 그러니까 왼쪽 거의 전체라고 하고 화상을 입은 채 웃으면서 어서 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똘비 형보다는 조금 덜하게 왼쪽을 화상을 입은 막내 아들 훈이가 꾸벅 머리만 숙여가지고 인사를 하더래요. 근데 막내의 입을 뒤에서 새파란 손이 나와가지고 막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래서 인사를 못하나 생각을 하면서 똘비 형 오른쪽을 보니까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는지 기어 나와서 마중하러 나오신 형수님이 계셨고, 형수님 등 위에 첫째 딸 현이가 네. 눈을 감은 채 슬픈 미소를 띄우면서 작게 묵내를 올리는데, 거기서 코난 형이 터져서 오해를 하셨대요. 첫째 딸이 영가였대요. 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난 형도 강령술 사건 이후로 눈이 조금 트여가지고 네. 대번에 알아차렸대요. 그래서 똘비 형은 대성통곡하고 있는 코난 형을 다독여주면서 자신이 이제 연락이 안 되던 때에 차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고로 우리 현이는 이제 천사가 되었다면서 우리 현이가 이제 우리들 지켜줬다 하시고는 울기 시작하더래요. 똘비 형도. 이제 다들 한참을 목 놓아 울다가 진정을 한 다음 일단은 막내 아들 훈이한테 붙어있는 그 새파란 손 귀신에 대해서는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같이 저녁을 같이 했고, 그 뒤로 코난 형이 이제 종종 똘비 형네를 왕래하면서 지냈대요. 그리고 코난 형이 그 사이 이제 저랑 연락을 하면서 저한테도 똘비 형네 사정을 설명을 해줬고요. 저는 이제 만나러 가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드려서 위로를 건네면서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 끝나면 만나자고 해가지고 만나게 된 게 제 악마 사건까지 겹치면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가지고 올해 4월쯤에 만나게 됐어요. 그게 4월 중순쯤이었고 저녁 약속이었거든요. 코난 형이랑 먼저 만나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올라가자고 해갖고 공동 현관을 등지고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기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희 쪽으로 첫째 현이가 사고 당시 모습 그대로인 오른팔이랑 오른다리가 돌아간 채 정말 힘든 걸음을 떼면서 저희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가오다가 이제 제 할저씨 기운에 눌렸는지 쭈뼛쭈뼛 하면서 거의 울기 직전인 상태로 되게 힘들게 구역구역 저희한테 오더라고요. 코난 형도 이제 제가 한쪽을 계속 지켜보니까 그쪽으로 보게 되었고 현이를 봤죠. 그러면서 코난 형이 아이고 하면서 울음을 터뜨리면서 현이를 부르면서 현이한테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할저씨한테 기운 좀 눌려라고 애가 무서워한다고 말씀드리고, 항상 혹시 모를 상황에 네. 들고 다니는 비방들을 차에 가서 두고요. 네. 다시 돌아가서 이제 현이를 맞이했어요. 이제 가서 현이한테 말했죠. 현아 삼촌 기억나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머리를 위로 치켜드는데 사고 당시에 다쳤던 건지 목이 좀 상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운 모습에 이제 저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요. 얼마나 아팠겠냐, 얼마나 슬펐겠냐 다독여주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누군가 와서 현이 아픈 거 이렇게 고쳐주려고 하지 않던 이래 물어보니까 현이가 그게 무슨 소리냐라는 표정으로 절 쳐다보면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급히 이제 제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정 설명드리면서 지금 제가 급히 할 수 있는 첨도제 같은 방법이 뭐가 있냐 물어보니까 선생님께서 그거는 영체를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이제 아이의 사주랑 남아있는 사진 하나 찍어 보내주면 내가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는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고맙다고 사주랑 이제 사진을 구해서 연락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고 똘비 형네로 향했죠. 초인종을 눌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파경이 확 펼쳐지더라고요. 잠시 펼쳐졌다가 끝이 났고요. 똘비 형네의 환대를 받으면서 집에 들어갔어요.
먼저 방금 전 상황을 설명드린 후에 현이의 사주랑 사진을 받아서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고요.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현이가 조금 멀쩡해진 상태로, 말끔해진 상태로 현관문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다가와서는 고맙다면서, 삼촌 고맙다면서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굽어 건네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응은 할 수 없었어요. 아까 똘비 형한테 현이 사주랑 사진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정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똘비 형이 정말 혼절하듯이 오해를 했었기 때문에 현이가 다시 왔다라고 말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냥 담배 피러 갔다 오겠다고 말한 다음에 똘비 형이랑 막내 훈이가 안 보이게 현이한테 조금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고 집을 나서려고 했고요. 이미 현이를 본 코난 형도 제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눈치를 채고는 조용히 같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1층에서 코난 형은 만져지지 않는 현이를 어떻게든 안아보려는 행동을 하면서 정말 다행이라면서 또다시 눈물을 한참 흘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선생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제가 본 화경이랑 둘째한테 붙어있는 영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일단 첫째는, 그러니까 현이는 한두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고 몇 번 더 해야 된다라는 말씀과 저한테 들은 화경이랑 둘째한테 붙어있는 영가의 행동을 왜 그런지 연관성을 자꾸 유추를 하시더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대답이랑 똑같은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주셨고, 네. 그리 하겠다고 말씀드린 후에 다음에 뵙겠다 이제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끝냈고요. 코난 형이랑 현이한테도 그 상황들을 다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제 솔루션 방안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이가 하염없이 울면서 제발 도와달라는 말에 코난 형과 저는 현이를 달리면서 제가 현이한테 말했어요. 도와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현이는 오늘 다녀온 선생님한테 가 있자고 말하고 다시 집으로 올라가서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을 마무리 짓고 현이는 이제 제가 선생님 댁으로 가서 모셔놨어요. 여기서 영가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모셔놓는다라는 표현이 맞다고 전 들어서 아무리 부족하지만 이제 모셔놨다고 할게요. 그 후부터 이제 저든 코난 형이든 코난 형 형수님이든 그냥 거의 하루 걸러 하루 똘비 형네에 놀러가서 똘비 형네를 케어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똘비 형이 형수님에 대한 애정 공세를 못 본 채 참아가면서 사실상 저희는 막내만 케어하는 거다 하면서 같이 지냈고요. 또 그 똘비 형은 이제 몸 상태로 인해 가지고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제 아버지랑 상의를 해가지고 현재 저희 회사에 지금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서 경제적인 안정도 찾아갔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하루는 제가 제 아들이랑 둘이 이제 똘비 형네 놀러 갔어요. 네. 한참을 재밌게 놀고 있다가 제 아들이 갑자기 손바닥으로 훈이 입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거예요. 2살 어리거든요, 제 아들, 훈이보다. 훈이는 너무 놀랬다가 이게 아프다 보니까 피가 났어요. 터졌어요.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근데 말을 못했다 보니까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아들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왜 그랬냐고 훈육을 하니까 제 아들이 훈이 형 입에 큰 벌레 있다고. 근데 그 벌레가 형 입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잡으려고 한 거라면서. 억울하다는 식으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무래도 제 아들도 눈이 좀 트여 있는 것 같고 저번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아들이 이제 훈이를 잡고 있는 손을 본 것 같고 제 아들은 그거를 벌레로 봤는가 봐요. 그래서 때린 것 같고. 근데 이거를 5살짜리 애한테 뭐라 설명을 해요, 이거를. 참 난처해져 있는 상황에 똘비 형한테도 미안해 죽겠고 막 그렇게 막 정말 어쩔 줄 몰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똘비 형이 갑자기 막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이게 정말 기쁠 때 지르는 비명소리 알죠? 그 느낌으로 연신 막 소리를 지르세요. 근데 전 너무 아차 싶었거든요, 그때. 곧장 똘비 형이랑 훈이가 있는 방으로 냅다 달려가서 보니까 훈이가 아빠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빨리 코난 형을 먼저 불렀어요. 상황 설명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혼신의 연기를 했죠. 정말 역대급 발연기자인데 훈이한테 말이 나와서 진짜 다행이라고. 예. 진짜 다행이라면서 훈아 삼촌이라 해봐 하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고요. 똘비 형한테는 형 빨리 형수님 모셔오라고, 이거 봐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 형도 맞다면서 여보 훈이가 말을 한다면서 막 여보 하면서 달려나가더라고요. 저는 그 사이 훈이 양쪽 팔을 꽉 잡고 정말 막 울었어요. 계속. 아이고. 예. 훈아 삼촌이 진짜 미안하다면서 예. 삼촌이 다시 말할 수 있게 꼭 해줄 테니까 잠시만 조금만 더 이렇게 말 좀 다시 못하고 지내자고. 너 말하면 지금 말하면 너 아빠 다시 못 볼 거라고. 그러니까 삼촌이 이 일 해결할 때까지만 너 잠시 다시 말 못하게 막아 놓을 거라고. 진짜 미안하다고. 삼촌이 벌 받을 거라고. 근데 조금만 참아달라 말하고 제가 할저씨한테 부탁했어요. 훈이 곁에 떨어져 있는 손을 다시 좀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할저씨는 이제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아시다 보니까 다시 그 손 연가를 훈이 입에다 갖다 붙였고요. 훈이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데 말까지 다시 안 나오니까 공포랑 이제 혼돈에 이제 다시 막 울음을 터뜨렸죠. 그래서 막 바닥을 뒹굴더라고요. 나오던 말이 안 나와버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똘비 형이 형수님을 모셔왔고 훈이한테 다시 말해봐라 했지만 으어 소리만 나고 다시 말을 못하다 보니 그 모습에 똘비 형은 망연자실하면서 또 한참을 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날은 좀 지나갔고 그렇게 다시 시간이 흘렀고요. 저희는 정말 저희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똘비 형네를 케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똘비 형이 형수님에 대한 애정 공세가 점차 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형수님이 안 보이시면 어디 갔냐 물어보면 병원에 있다고, 아니면 처갓댁 가 있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형수님 이야기 꺼내는 것도 조금씩 꺼려 하시고,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어요. 점점. 하루는 이제 똘비 형네로 코난 형 식구들 전체, 저희 식구들 전체로 해서 놀러를 갔어요. 한참을 즐겁게 밥 먹고 술 먹고 이제 놀다가 마무리 지으려고 할 때쯤에 똘비 형이 이제 잠시만 하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고는 나무 상자를 꺼내 오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됐구나 싶어서 말을 꺼냈죠. 이제 보내주실 거냐고. 그러니까 똘비 형이 하염없이 상자를 쓰다듬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형 이제 보내줘야 된다고. 훈이 생각해서라도 이제는 진짜 허튼 생각하지 말고 마음 단단히 먹고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 하니까 똘비 형이 너희들 막내가 잦아지고부터 훈이가 밝아지기 시작했고 나도 웃음이 많아졌고 그 모습에 아내도 많이 웃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얼마 전부터 뭔가 이상하기 시작했다고. 아내가 분명 방에 있었는데 방이 없었고 밥을 분명히 같이 먹었는데 설거지 하려고 보니까 아내 밥이 그대로 있고. 예. 무엇보다 이제 얼마 전부터는 자기 전에 항상 똑같은 말만 하더래요. 오빠 이제 견딜 수 있지. 그 말을 들으면서 점점 사고 때의 기억이 돌아오더래요. 현이랑 같이 간 거였죠. 사고 때 떠나신 거였죠. 그리고 인지를 하시는 순간부터 형수님이 안 보이시더래요.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사고 났던 처음 몇 달처럼 죽자라는 생각이랑 행동이 안 하게 되더래요. 너희들 덕분에 이별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어제 꿈에 딸이랑 아내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아내가 말하더래요. 오빠가 항상 나한테 입버릇처럼 말했던 거. 여보 잘못되면 난 자식 데리고 뭐고 따라갈 거라고 말했던 거. 진짜 그렇게 하더라. 그럼 우리 훈이는 어쩌자고 그랬냐고.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한편으로 너무 고맙더래요. 나 이만큼 사랑받았다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 후로는 솔직히 오빠가 섭섭하게 듣겠지만 훈이 때문에 오빠 살렸다고. 오빠마저 그렇게 떠나버리면 훈이 혼자 어떻게 살아가냐고. 근데 내가 지금 그것 때문에 죽고 나서도 아프다고. 그러니 이제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현이 여기서 내가 못 지켜준다고. 백문 씨가 우리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도 마련해 주었다고.
그러니 이제 내 놓아주고 우리 현이도 놓아달라고. 이제 버틸 수 있는 것 같다고. 이제 가야 한다고. 힘들지만 좀 버텨달라고. 나도 기다리겠다. 그리고 백문씨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끝으로 잠이 깨더래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가 말했어요. 먼저 훈이한테 사과해라고. 훈이가 썼던 일기들. 아빠는 엄마가 없는데 엄마를 찾으면서 이야기를 한다. 엄마 밥을 차려준다. 엄마는 현이랑 떠났는데 엄마가 있는 듯 행동한다. 아빠가 마음이 아파서 머리까지 아파지나 보다. 그런 일기 쓸 때마다 저희가 있는 자리에서도 훈이를 엄청 호되게 혼냈거든요. 그런 행동들 사과해라고 말하니까 똘비 형이 훈이를 안으면서 미안하다면서 한없이 울고 훈이도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말을 이어갔어요. 형, 먼저 내가 형 집에 간만에 왔을 때 한 환영을 봤다고. 속적으로는 그걸 화경이라고 하더라. 쓰러져 있는 형수님을 보면서 훈이가 엄마가 죽었어라고 오해하고 있었고 형이 그걸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하더라. 그리고 그 환영에서 깨서 훈이를 보는데 웬 귀신 손이 훈이 입을 막고 있더라. 근데 형수님 손에 손이 없네. 형수님 손이 훈이 입을 막고 있었다고. 훈이의 그런 엄마를 찾거나 엄마가 죽었다라는 말에 형님이 무너져서 떠날까봐 형수님이 이제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 입 막고 있었던 거라고. 그리고 형한테 모습 드러내면서 형 안 무너지게 하고 계셨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형 말 들어보니까 훈이를 지키려고 했던 거네. 말씀을 드리니까 더더욱 오해를 하셨고요. 한참을 울게 놔둔 후에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행동한 거라고. 형네 케어하기 전에 내가 코난 형 식구들이랑 내 와이프한테 상황 설명을 했고 형수님이 있는 척 행동해달라 했고 티가 나듯 안 나듯 하게 훈이랑 우리 아이들이랑 놀 때 조금씩 우리 아이들을 더 챙겨주는 척 해라고. 그래서 똘비 형 구성회를 일으켜라고. 그리고 형수님이랑 추억이 있던 곳 놀러 다니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형이 이상함을 눈치채면서 점점 인지를 하셨고 혼자 이별을 준비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똘비 형이 고맙다고 계속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전 또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예. 그리고 형 내 아들이 훈이 입 때린 거 기억나냐고. 그때 형수님 손이 떨어져 나가면서 훈이가 말이 트였는데 그때는 이제 형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사실 내가 다시 붙여놨다. 네. 그 행동은 정말 미안하다. 따르게라도 방법을 찾아서 풀었어야 되는데 당신은 그거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욕을 해도 되고 때려도 된다고. 근데 형수님 보내드리면 이제 훈이 말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형수님이랑 현이 보내줘야 한다고 하니까 똘비 형이 지금 우리 윤이 혹시 지금 여기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형수님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그냥 바로 말했어요. 형 옆에 현이랑 같이 있다고. 같이 엄청 울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어디 있냐면서 막 오해를 하면서 막 찾더라고요. 두리번거리면서. 형 왼쪽에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엎어지듯이 넘어지면서 오해를 하더라고요. 말했어요. 많이 울어라고. 마음껏 울어라고.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목 놓아서 울어라고. 그러고 보내주자고 말하니까 정말 실신전까지 울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진정을 하고는 형수님이랑 현이 이름을 부르면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일 거다. 기다려달라고. 다시는 이제 나쁜 생각 안 하고 우리 훈이 잘 키워서 내가 중손주까지 보호할 거라고. 대신에 약속 하나 해라고. 내 갈 때 마중 나와달라고. 너무 못난 모습 많이 보여줘서 미안하고 네. 이제는 보내주겠다면서 좋은 곳에서 편히 쉬고 있어라 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 같이 울음바다가 됐죠. 그러다가 예. 형수님이 이제 가야겠다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전달을 했고 그 자리에서 이제 작은 상을 차려서 간단히 절을 올렸어요. 그와 동시에 훈이 입을 막고 있던 손이 사라지고 훈이가 말을 시작했고요. 저는 이제 차에 싣고 다니는 봉인 인형 가져와가지고 예. 형이랑 형수님 잘 모셔가지고 선생님 법당으로 가서 모셔놨고요. 아직 두 분에 대한 천도제랑 위령제 등은 지내고 있고요. 아직까지. 네. 한두 번으로 될 상황이 아니라서. 그리고 똘병이랑 훈이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야.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고요. 네. 여담으로 코난 형은
올해 4월 달에 저 만나기 전까지 형수님이 실제로 살아 계시는 줄 알았대요. 아, 그래서. 예, 몰랐대요. 전혀 이상함을 몰랐고 예. 그만큼 형수님의 한이 강했던 거였죠. 저야 조금은 인제 와서 좀 바로 보다 보니까 네. 그랬던 건데 그 코난 형조차도 완전 홀렸던 거였죠. 진짜 사람인 거 마냥.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이 많으면 그 한이 많이 있는 만큼 실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다르다고 하잖아요. 자신만의 공간을 가졌으니까 어떻게든 네. 이제 형수님이 더욱 힘을 내셨던 거였고 근데 그게 그 혼한테는 정말 상당한 힘을 소모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라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가족을. 오늘 또 백목님께서 이 이야기를 무서운 내용은 아니겠지만 해주셔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를 알겠어요. 굉장히 가족에 대한 그런 마음이 강해지네요. 요즘 부쩍 사고로 이렇게 일찍 가족이랑 이별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많죠. 주의든 네. 그렇든 매개체든 그렇든 나오는 말들 보면 근데 남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맞죠. 좀 예. 살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어쨌든 그게 다 자기 복으로 돌아올 거고 맞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지 뭐. 그렇죠. 최대 좀 그런 게 좀 필요한 지금 시기인 것 같아서 저는 또 이렇게 겪었다 보니까 최근에 한번 이 얘기를 한번 또 전달해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또 밤이 따뜻해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제 또 안 바쁘실 때 편하게 또 시들무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백목님이 해주신 이 이야기들이, 공포와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가족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냥 생각만 하면 울컥하기도 하고, 너무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또 괴로운 그런 기억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은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있을 때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가족에 대한 뭉클함도 있는, 또 따뜻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